네, 내년에 단독이나 또는 다가구 주택의 이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이 공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세부담도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에도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이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네, 일반인들 공시가격 많이 요새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정확한 개념을 네,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어떤 네, 내용인지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는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동산 건물들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공시가격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토지는 이제 공시지가라고 해서 그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 그 특성별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이거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제 매월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평가해서 공시를 하게 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오면 이제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공시지가 제도가 있고요. 이거 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표준 단독주택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이것의 공시가격을 이제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한 것을 가지고 이제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이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재산세, 뭐 이와 같은 국세, 지방세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의 이제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 체계가 되겠고요. 단독주택 말고 이제 연립이라든가 빌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또 평가 체계가 좀 달라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년 4월 말에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또 발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가격 체계가 공표가 되고 있고 개인들이 발표되는 그 기준들에 따라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어느 정도의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용하는 것들은 또 이거 말고 시가 표준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것들은 이제 취득세나 재산세를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이제 공시 가격이 아니고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복잡한 공시 가격 체계를 갖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 나온 것은 이제 단독주택 가격에 대한 공시 가격 제도라고 얘기할 수 네. 있습니다. 이제 공시 네네. 가격은 이제 세금을 얼마 내느냐는 기준이 되는 과표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 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공시 네. 가격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네, 네. 세부담도 같이 올랐다라고 추정 가능한 거겠죠? 예,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공시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연동되는 조세들이 얼마나 더 세금이 늘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뭐 9.13 대책을 통해서 나왔을 때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뭐 80%까지도 올리겠다. 그래서 현실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그 계산해본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좀 보면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한 80%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는 다주택자뿐만이 아니고 1주택자 분들도 그 전년 대비 한 150% 이상으로는 세부담이 상승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장치를 두고 있는데 전년 대비 150%의 상한선까지도 보유세를 좀 더 내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그 소득이 한정된 부분들인 가구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특히 서울과 같이 뭐 지방의 일부 광역시와 같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은 더 많은 세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소득이 없는 고령 가구도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 같은 것들도 같이 지금 복합적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세 부담 증가에 의한 어려움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단독주택의 어떤 공시가격을 네네. 두고 현재 시세를 네네. 너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좀 많았거든요. 예, 이번에 그런 거 이제 많았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금 많이 네네. 오른 거는 그러면 집값이 올라서 이제 공시가격도 덩달아 오른 건지 아니면 그간에 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좀 정상화한 측면이 큰 건지 어떻게 보셨나요? 어, 암- 우리나라의 공시가격 제도는 도입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89년에 이제 지금의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가격 체계를 갖추었고요. 지금 시세라고 하는 것 말고 진짜로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은 2006년도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실거래가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공시지가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지는 가격 체계가 좀 낮게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이런 그 현실 그 시세보다 좀 낮게 책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현실화율을 높이는 작업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공동주택보다 더 낮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제기되면서 이제 단독주택에 대한 그 현실화율을 조금 많이 높이자라고 하는 여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공시지가 가격에 있어서의 현실을 반영한 율은 아파트 같은 그 공동주택은 한 70% 정도에 근접해 있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50% 정도밖에 현실화율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렇게 낮게 되어 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시세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적하신 것처럼 그간의 현실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측면도 꽤 네네. 컸던 것 같은데 이제 네. 관심은 이제 아파트 공시가격은 어떻게 될지인데 사실 그동안 정부에서 집값 안정 차원에서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현실화하겠다라고 이미 공언한 상태잖아요. 많이 오를까요? 네네. 단독주택보다는 그래도 그 현실화율이 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70% 근처에 있는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면 10%포인트 정도의 상승되는 그 영향들은 있겠지만 단독주택의 현실화율보다는 많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지만 네. 워낙 공동주택 가격 자체, 아파트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절대 가격의 상승분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앞서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또 뭐 상당수는 또 이제 은퇴한 세대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 네네, 사실 뭐 그렇죠. 예, 현실화됐다고 하지만 그 기존에 내던 네, 세금보다 갑자기 이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이 네. 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에게는 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게 공동주택 아파트보다는 거래되는 빈도수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낮게 평가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세부담이 고가 단독주택에서 충분히 증가하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가구가 아닌 상태에서 일반 은퇴 세대들 같은 경우에 세부담이 갑자기 증가하게 됐을 경우에는 크게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상한선까지만 지금 세부담 증가를 허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부담 상한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과 같은 이런 기본 복지 수요에까지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증액으로 연결되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좀 보호 장치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했는지 뭐 이렇게 갑자기 소득이 없는데 세부담이 늘어난 분들에 대해서는 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네네. 입장만 내놓은 것 같은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공시 가격에 있어서 현실화율을 조금 정상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안 해왔던 것들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세부담이 갑자기 올라가서 오는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가구에서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들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1차적으로 표준
22만 가구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 기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 청취 기간을 좀 거쳐서 개별 단독주택에까지 너무나 큰 세부담이 가지 않도록 좀 조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선이 지금 뭐 전년도에 한 150%까지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 기준선들에 대한 재검토도 좀 한번 필요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모든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담을 낼 수 없는 세금을 내기 어려운 가구들에 대해서는 면세 가구라든가 지원 가구들에 대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세 가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장님 오늘 얘기는 네,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